오늘 배우실 내용은 교과서 110페이지서부터 나오는 제7장 수식과 함수에 관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먼저 파일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내 문서에 보시면은 315-5211B 5210은 한글 2010이었죠? 이거 5211 소스, 그 다음에 7장 수식 문제 이렇게 열릴 겁니다. 자, 화면 다 열리셨습니까? 수식이라는 말이죠. 수식.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계산하잖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엑셀에서 수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5 더하기 3은 하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에서는 는 그리고 5 더하기 3 이렇게 써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쓴다. 엑셀에서는 계산기에서는 5 더하기 3 하고 는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5 더하기 3 하고 엔터를 치거나 는 버튼을 누르면 답이 탁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시작을 해요. 명령을 걸 때. 는 하고 쓰면 엑셀이 놀래. 아, 이 양반이 지금 명령을 주는구나. 봤더니 5와 3을 더하래. 오케이 하고 8 탁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등호로 시작하여 숫자를 쓰고 또는 셀 주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겠죠. 는 A의 첫 번째 값과 C의 두 번째 값을 더해라. 이렇게. 그럼 A의 첫 번째 값하고 C의 두 번째 값하고 여기 C의 두 번째 값하고 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오네요. 연산자가 뭐예요? 연산자. 여기서 말하는 연산자는요, 이런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그 다음에 무슨 뭐 앰퍼샌드 뭐 이런 등등 연산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4층 연산만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에서는 큰지 작은지, 여기 이런 것도 있다. 크다, 작다, 같으냐, 다르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등등.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는 A의 첫 번째 값하고 B의 다섯 번째 값하고 계산해 보는데 A의 첫 번째가 B의 다섯 번째보다 크냐? 물어봐요. 그럼 예 아니면 아니요겠죠. 예 그럼 뭐야? 큰 거고, 아니요 그러면 안 큰 거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12 50보다 작으니? 크니? 물어봤어. 아니죠? 거짓이지. 이건 거짓. 그럼 거짓이라고 나와. 영어로 false라고 뜬다. false. 뭐 이런 것도 연산자예요. 컴퓨터에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연산자가 아니라 하여튼 연산자가 많아요. 자, 그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기 와서 G 네 번째 셀 여기 수입에서 지출이 없지만은 지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은 이제 나머지 잔금이 남겠죠? 그러니까 는이라고 쓰셨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수입란을 클릭하는 거예요. 180만원짜리를 클릭하는 거예요. 거기에 180만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중요한 거지.
빼기 지출란. 지금 지출이 없을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수입이 180만원 있지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수입란에서 지출란을 빼주면 엔터를 탁 치면 답이 쫙 나오겠죠. 그렇겠죠. 자, 다시 보세요. 는 쓰고 수입란에서 빼기 지출란을 해보자 이거지.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한다 그랬어. 5와 3을 더해라 는 이렇게 하는데 엑셀에서는 는 하고 뭐와 뭐를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거지. 어쩌고 저쩌고 는 수입란에서 빼기 지출란을 해라. 그 안에 숫자 값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자리에서 저 자리를 빼라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계산은 누가 한다? 엑셀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이 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되죠, 얘도. 근데 기존에 잔금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잔금에서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위에 있는 잔액을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내 왼쪽에 있는 수입을 클릭을 해. 그리고 빼기 내 지출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180만원에서 수입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수입란에 50만원 수입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수입란에다 지출을 빼주겠지. 잔액 기존에 있는 잔금에다가 수입란을 더해주고 지출란을 빼줬단 말이야.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비워도 되고. 그러면 잔액에다가 수입을 더하고 지출을 빼주고. 이 공식을 잘 보세요. 여기는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저 꼭대기 보세요. 저 꼭대기 수식입력줄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위에는 수식이 보이는 거고 셀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고치려면 만약에 잘못 계산했다든지 고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다시 입력한다. 다시 입력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죠.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을 때는 저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면 다시 커서가 들어가요. 이래도 되고 여기 175만원 나와 있는 결과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얘인지 쟤인지 잔액란을 지우고 잔액을 선택을 해줘야죠. 어디가 잔액인지 클릭 다시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그 다음 건 어떻게 할까요? 는 위에 있는 잔액란에다가 바로 위에 있는 잔액 있죠? 거기다가 선택하고 더하기 내 왼쪽에 있는 수입란을 선택해주고 빼기 나의 지출란. 지금 오른손은 마우스 잡고 있고 마우스를 잡은 오른손이 왔다리 갔다리 더하기 빼기 누르시면 안 돼요. 왼손이 해줘야 돼. 그때는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움직이면 오른손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이런 건 왼손이 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오른손이 하고 더하기 또 클릭하고 빼기 클릭하고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엔터를 쳤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 똑같잖아. 보세요. 위에 거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왼쪽 거를 더하고 그 왼쪽 거를 뺐어요. 그렇죠? 얘도 어떻게 돼? 위에 거에다가 왼쪽 거를 더하고 그 왼쪽 거를 빼고 여기도 똑같아.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우리 자동 채우기 점 있었죠? 얘를 따당 얘를 마우스로 주르륵 드래그 해도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갈 거라면 여기 자동 채우기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뿅뿅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촥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 이때 이제 친척 결혼식에 만약에 5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으면 50만원 쓰면 알아서 잔액이 또 바뀌어지겠고, 뭐 외식하는 날 뭐 5천원이 들어왔어. 그럼 5천원 추가해주면 또 5천원에서 6만원 빼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처음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 거는 기존 잔액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달 잔액이 있었으면 그 전달 잔액에다가 는 해가지고 전달 잔액이 있으면 얘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수입란에다가 지출을 뺄 거란 말이에요. 첫날에 이제 수입이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입하고 지출을 빼는 게 아니라,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게 아니라 기존 잔액에다가 수입을 더하고, 없더라도 더해야 되겠죠. 있으면 더해주고 없으면 안 더해주는 게 아니라 있으면 더해주고 없어도 더해주는 거죠. 없으면 0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지출을 빼줘야 되니까 는 잔액에다가 더하기, 잔액은 위에 거예요. 수입은 어디 거죠? 왼쪽 거죠. 지금 내가 계산되는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잔액은 어디 있는 거다? 내 위에 있고요. 수입은 왼쪽에 있는 거고요. 빼기 지출은 왼쪽 거예요. 네? 그럼요. 여기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모르고 여기다가 만약에 수입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주면은 얘는 무시하고 지출만 계산할 거 아닙니까? 수입란이 따로 있고 지출란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잔액에다가 뭐를 수입을 더해주고 지출을 빼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계산이야. 얘도 위에 거랑 왼쪽 거랑 왼쪽 거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할 거란 말이야. 얘도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만약에 계산 공식 계산할 게 100만 가지가 있다. 100만 개가. 그럼 100만 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그렇다 치면 두 번째서부터는 사용 방법이 동일하거든. 100만 개든 10개든 간에. 그럴 때는 여기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고 하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촥 이하 동문입니다 이거야. 나도 너처럼 할게요. 어떻게? 나도 너처럼 한다는 의미는 뭐야? 위에 거에다가 왼쪽 거 더하고 왼쪽 거 뺄 거고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엑셀은 처음 거 계산하고 두 번째는 자동 채우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0명이 봤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세 네 과목을 봤다 치면은 1번도 네 과목 보고 2번도 네 과목 보고 그럼 3번은 두 과목만 보고 두 과목은 안 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둘 다 네 가지 10명 다 네 과목 더하고 또 네 과목 평균 내는 게 보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고 또 계산할 필요 없이 나머지는 이하동문입니다 해준 게 이하동문. 그럼 알아서 촥 내려가요. 그래서 엑셀은 두 번만에 해야 돼. 처음 거 계산하고 두 번째서부터 마지막 것까지는 자동 채우기 하는 거고.
그래야 수월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처리할 항목이 50만 개가 있는데 50만 번 계산하려면 누가 하냐고. 10만 가지를 계산하던 5천 개를 계산하던 100개를 계산하던 100만 개를 계산하던 딱 두 번 해결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자, 지금 그 11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있는 잔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뺐지만은 두 번째 잔액서부터는 기존 잔액에다가 수입을 더해주고 지출단을 뺐단 말이야. 나머지는 어떻다? 동일해. 그래서 112페이지 보면은 자동 채우기 하세요 하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래그 하라고. 드래그 쭉 드래그 하라 그랬는데 우린 드래그 하지 말고 뭐 했다고? 더블 클릭했다고. 그럼 알아서 슝 하고 내려가. 네. 네? 그렇죠. 공식이 똑같은 겁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더하기. 더하기는 뭔 말인지 알지 우리가. 더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더하기는 제가 생략하고 빼기도 알아. 곱하기가 좀 달라. 곱하기가 수학에선 곱하기가 x수 써있지. x. 자, 보세요. 이건 뭐라고 읽을까? 3 곱하기 4라고 읽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 읽을까? w 곱하기 y라고 읽는 사람은 없을걸? wxy라고 읽지? 그럼 여기는 곱하기고 여기는 x니까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곱하기는 컴퓨터 이렇게 써요. 이렇게. 본래 곱하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옆으로 육각을 치는 건데 그냥 별표처럼 나오는 거지. 이름은 곱하기가 되고 이름은 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좀 달라요. 나누기가 이렇게 생겼어. 수학에서 나누기는 수평 긋고 점 찍잖아. 위아래로. 근데 세 번에 찍어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종이에다 글을 썼어요. 종이에다가 프로그램을 쫙 써갖고 주면은 타자를 잘 치는 타자수가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타자만 치는 타자수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대신 입력해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이런 종이에다가 수십만 줄을 그냥 막 작성을 해요. 이만큼 막 A4 용지에다가 그냥 막 줄이 쳐져 있어요. 거기 다 모는 종이처럼 쳐져 있는 곳에다가 확 쓰면은 그 종이를 이제 전해주면은 타자수가 한 줄씩 타자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누기를 써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나누기를 똑바로 못 쓰고, 여러분 나누기를 대충 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나누기를 이렇게 똑바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급하면은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찍찍 긋다 보니까 이게 나누기인지 토학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면 아예 나누기라는 표시를 이렇게 긋자 이거야. 3 긋고 4 그러면 3 나누기 4 이렇게. 그래서 이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가 나누기 기호로 바뀐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서. 그게 좀 다르고요. 요거는 뭐냐면 는 2 거듭제곱 4. 그럼 뭐야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4번 곱하라고. 만약 이게 24 같으면 24번 곱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걸 거듭제곱. 수학에서는 어떻게 써요? 2에 위에 4승하고 쓰죠. 위에다가. 근데 컴퓨터는 위에다 못 쓰니까 옆에다 쓸 때 요 거듭제곱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책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퍼센트라는 연산자도 나와요. 퍼센트. 그 뭐냐면 이거야. 는 2%. 그럼 뭐가 돼? 0.02 이거 된다고.
0.02가 2% 아닙니까? 1이 100%니까. 이렇게 퍼센트를 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앰퍼샌드라고 그래요. 앰퍼샌드. 그리고 결합이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는 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란 글자랑 행복이란 글자를 앰퍼샌드를 결합하면 사랑, 행복 이렇게 돼요. 요거는 좌우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연산자라 그래. 결합 연산.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3번.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고 하죠. 데이터 연결 연산자. 다른 말로 결합 연산자.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건 같다, 다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나오죠. 크거나 같다는 이상, 5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초과, 크다라는 말은 초과죠. 초과. 뭐뭐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 뭐뭐보다 작다. 그럼 뭐 미만. 근데 같다와 다르다가 좀 헷갈려. 같다는 똑같아요. 우리 수학에서도. 근데 다르다는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는을 긋고 옆으로 쭉 긋죠. 는 옆에도 쭉 거버리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긋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다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또 만들기가 힘들어. 왜? 자주 안 쓰는 애잖아, 얘. 그러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뭐 합집합, 교집합 뭐 다 만들어야 되잖아, 키보드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같다는 있다 이거. 같다는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디는요, 이렇게 쓰면 느낌표를 찍고 같다를 쓰면 다르다로 인식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엑셀은 어떻게 하냐면 다르다를 작든지 크든지, 너 나랑 비교해 봤는데 네가 나보다 작을 수도 있고 네가 나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다를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같다 이거. 안 같다. 같지 않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거. 예. 약간 좀 생소한 기호들이에요. 생소한 기호들. 그 다음에 이제 참조연산자가 나오는데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합계. 수입란의 합계를 계산해 볼까요? 수입 합계는 이만큼의 합계를 계산해야죠. 180만원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는 얘랑 더하기 얘랑 일일이 다 더하기 찍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얘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더할 게 만약에 10만 개가 있으면 10만 번 찍는 것도 일이야. 찍다가 집에 못 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까는 2개를 더하고 3개를 계산하고 했으니까 는 하고 뭐 찍고 3개 정도 되겠는데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다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함수를 쓰자. 함수. 함수란 뭐냐? 쌀을 씻어, 통에다 담어, 물을 부어, 뚜껑을 덮어, 불을 켜, 끓여, 뜸 들이고, 불 조절하고, 있으면 밥 먹어, 이거야. 우리 가마솥에 밥할 때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는 장작 패고, 가마솥 걸고, 쌀 씻고, 물 붓고, 장작 불 떼고, 어쩌고 저쩌고 이만큼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압력밥솥에 뚜껑 열고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닫고 잠그면 지가 알아서 밥 다 끓이고 뜸 들이고 다 하더라 이거야. 그 압력밥솥이 함수야.
근데 함수라고 쓰니까는 좀 어색하지만은 본래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합하는 기능 이거야. 합하는 기능. 합하는 함수 그러니까 어려운데 본래 컴퓨터는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함수를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근데 펑션이 다른 말로는 기능이에요.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F2번, F3번 있죠? 우리 키보드에 F1번 있잖아요. 12번까지. 그 F가 펑션이에요. 그 기능키라고 읽어. 기능키 1번, 기능키 2번 이렇게 하거든. 함수키라고 안 하고. 근데 함수는 수학에서 말하는 뭐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이런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합계 구하는 기능, 평균 구하는 기능, 뭐 하는 기능,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한번 그 기능 중에 첫 번째 는 여기다가 sum sum 써보세요. sum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는 sum 하고 괄호를 열고 다시 는 s u m이 여기 있네. 얘를 따당 하면 자동으로 들어와. 아니면 내가 그냥 SUM 괄호 열고까지 쓰면 이제 준비 끝난 거지. 그리고 요 180만원짜리서부터 쭈르르르 바로 위 것까지 블럭을 잡아야 이렇게. 그럼 SUM이 뭐 하는 거냐? 밥을 하는 기능처럼 하나의 기능이야. 근데 그 밥통 안에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 2의 4번째부터 2의 17번째까지야. 괄호 속에다가 그 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블럭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덮어야죠. 괄호 닫고. 그럼 이 안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외식하는 날 50만원 주웠어. 그러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죠. 당연히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 친척 결혼식 날 60만원 벌었어. 그러면 또 추가되고 계산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자동으로 이 합계는 어떻게 돼? 알아서 바뀌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 꿈이었어. 그럼 지우면 되겠죠? 지우면 나머지 계산도 자동으로 돌아가겠지. 이러한 sum 이거를 우리는 기능이라고 해요. 합계를 구하는 기능. 근데 굳이 함수라고 부르면 그냥 불러주자 이거야. 불러주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이과 출신이세요? 문과 출신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여학교는 문과가 많아요. 남학교는 이과가 많고 이제는 뭐 문과, 이과 이런 거 구별 없이 학교에서 뭐 공통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과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수학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었고 본의 아니게 문과는 아닌 것 같아도 이과를 간 것 같은데 뭐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엑셀을 수십 년을 했으니까는 이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죠. 저도 처음에는 엑셀이 싫었어요. 함수래. 그 소리에 딱 정이 떨어지는 거야. 사인 코사인 외워야 하나 보다. 미적분도는 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엑셀책을 쫙 열어봤더니 사인, 코사인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와. 그리고 합계 구하시오, 평균 구하시오, 뭐 최대값 구하시오, 최저값 구하시오. 이 안에 숫자가 몇 개 있네, 글자가 몇 개 있네, 계산해보래. 근데 무슨 함수명을 쓰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함수라는 거야. 기능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밥을 할 때는 쿠크 압력밥솥을 갖다 놓고 뚜껑 열고 물 붓고 쌀 붓고 뚜껑 덮고 하면 되고, 갈치조림을 하려면 냄비에다가 가스레인지 올려놓고서 뚜껑 덮고 이렇게 하면 갈치조림이 되고, 그러면 갈치조림이라는 기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수학적인, 과거의 수학적인 어떤 함수라는 걸 생각하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에 쥐나요. 절대로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옆에 지출란도 합계 구해야죠. 지출란도 합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는 썸 괄호 열고 또 쭉 블럭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했잖아.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 그럼 얘를 자동책으로 옆으로 가. 얘를 옆으로 가. 근데 끝에까지 가면 안 되죠? 두 개만 해야지, 두 개만. 얘를 이렇게 자동 채우게 하면, 야, 나는 위에 거 합해 구했다? 너는? 나도 똑같아. 이거야, 똑같아. 이하동문. 아까 여기 잔액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 거랑 왼쪽 거랑 더하고 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동 채우게 하면 어떻게 돼? 나도 위에 거랑 왼쪽 거랑 더하고 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얘도 저 위에 것들을 통으로 합계를 구했거든? 데이터가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나랑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자동 채우기 하면 되지. 얘를 똑같이 옆으로. 얘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더블 클릭을 못 해요. 내려가는 건 더블 클릭이 가능하지만 옆으로 갈 때는 드래그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뭐 답 나온 거죠. 그럼 얘랑 요거랑 빼면 뭐가 될까? 여기다가 는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요거랑 나와야 돼. 똑같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수입의 합계에다가 지출의 합계를 빼면 잔금이 남아야 되겠지. 잔액이. 현재까지 잔액이 그 잔액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100만원이 수익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280만원이 되고 이게 잔액이지. 여기 계산 안 했네? 그럼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아지잖아. 여기 또 계산이 들어왔어. 50만원 지출이 됐대. 그러면 얘도 자축이 요만큼 내려와야지. 그럼 얘랑 똑같아지잖아. 어차피 여기에서 얘를 빼준 값이 마지막 잔액이 이거랑 같아야 돼. 이거랑 다르면 계산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셈법이니까. 자, 연도별 고령 인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끝났어요. 연도별 고령 인구. 구성비 한번 볼게요. 구성비. 1960년도에는요. 남자가 전체가 1255만 1000명이었대. 여자는 1246만 2000명이고 그래서 196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이었나봐. 근데 그 중에 남자가 28만 9천명이래. 할배들이, 어르신들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얼마큼 65세 이상의 남자들의 구성이 되느냐를 계산해 보는 건데, 는 엑셀은 무조건 는 하고 쓴다 그랬죠. 는. 그리고 289를 클릭하고 나누기 인구를 클릭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 나누기 65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이상을 전체 인구로 나눠야지.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2.3%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본래는 이게 아니었고요. 본래는 2.3%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다 놓고요. 컨트롤 1번 왼손으로 컨트롤 1번 아니면 마우스 오른손으로요. 여기 셀 서식 누르셔도 돼요. 그럼 얘가 100분율에 가 있을 겁니다. 얘를 일반에다 넣어보세요. 일반에다 놓으면 당연히 0.0235 이렇게 나올 겁니다. 289를 12551로 나눈 거예요.
12551을 289로 나누는 게 아니라 289를 12551로 나누다 보니까 0.02 얼마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사나워.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백분율 저 위에 표시형 C그룹에 가보면 백분율 퍼센트 기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르고 그 옆에 컴마 옆에 보면 소수점 자릿수를 늘리는 게 있어. 늘리는 거. 몇 자리까지 늘릴까? 한 세 자리까지 늘릴까? 두 가지, 한 자리만 늘릴까? 한 자리만 늘리지 뭐, 한 자리까지만.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번에 5번. 한 장 넘기시면 5번에 0.0230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했죠? 하지 말고 백분율을 먼저 구해라고. 2.3%라고 이렇게.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자릿수도 없이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끔 해서 자동 채우기 하지 말고 꾸며. 자릿수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꾸며놓고 그리고 뭐 하자고? 비로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똑같이 내려가잖아. 이래야 예쁘지. 하셨어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얘를 끝까지 자동 채우기 하래요. 이렇게. 그리고 한꺼번에 꾸미래. 이렇게.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되고 그냥 하나를 꾸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엑셀은 두 번에 걸쳐서 작업한다 그랬죠. 하나를 계산하고 꾸민다고. 꾸민 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 쭉 안 꾸며도 되잖아. 꾸며서 갈 거니까. 너 어떻게 계산했니? 나 왼쪽 거랑 그 왼쪽 거를 나눴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보기 싫게 나와서 내가 백분율로 바꿨어. 그리고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했어. 그래? 알아서 나도 그렇게 할게. 그게 자동 채우기잖아. 쭉 자동 채우기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선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요. 왜냐면 지금 얘는 표를 겉에들이 진하게 해놨거든. 굵게. 근데 안에 있는 선들은 얇잖아요. 얇은 선으로 자동 채우기하니까 얇은 게 내려왔다고. 그때 혹시 요런 거 있나 보셔야 돼요. 요거.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있는가 확인해야 돼. 거기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근데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또 퍼센트가 또 깨져나갈 수도 있어요. 퍼센트가 깨져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퍼센트를 눌러주고 자릿수를 늘려줘야지 사실은. 근데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 순서가요. 여기 막 색깔도 들어가고 테두리 선도 진하게 들어가고 굵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테두리 선은요 안 진하게 해야 돼. 일반 테두리 선만 넣어놓고 자동 계산을 해갖고 쭉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요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블럭 잡아서 여기 보면 겉에 테두리 굵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착 굵어지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걸 해줘야 돼. 지금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업무상에서 엑셀로 작업하실 때는 다 꾸며놓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계산을 해야 돼. 마무리지가 짓는 거거든. 계산을. 그러니까 계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예쁘게 데코레이션 할 거 있으면 그때 데코레이션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런 요령도 필요하죠. 이제 구성비랑 여기 구성비랑 어떨까요? 동일하죠? 여기 있는 구성비랑 오른쪽에 있는 여자 구성비랑 동일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 계산하지 말고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어도 돼요. 여기다 붙여넣기 눌러도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다가 복사한 걸 여기다 붙이면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른쪽 선이 또 깨져. 여기 구성비, 남자 구성비는 오른쪽이 얇은 선이었거든. 근데 여자 구성비 오른쪽은 굵은 선이었잖아요. 그런 선들이 깨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의 굵기는 동일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엑셀에서 실제 업무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손볼 게 없으면 사장님한테 보고서로 인쇄해서 드리기 전에 뭐 줄을 좀 굵게 뭐 두 줄로 바꾼다든지 그런 요령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뭐. 자, 이거를 복사 안 하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놓고 는 하고 똑같이 아까 남자 계산한 것처럼 계산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 자동 채우기 하고 뭐 하면 된다? 요거 서식 없이 채우기. 그렇게 하긴 하더라 이거죠. 자, 지금 8번 이때 엔터를 치면은 자릿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을 하고, 백분율 스타일 아까 요거 쉼표 스타일 옆에 있는 백분율 눌러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소수점이나 자릿수를 두 자리로 만들지 세 자리로 만들지 한 자리로만 만들 건지는 그 옆에 자릿수 조정해 주면 되거든. 그러면 답은 해결이 돼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조금 어려운 거 계산해 볼 겁니다. 어려운 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시트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제가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6일간 6시간 근무하고 4시간 근무하고 했는데 시간당 5,000원씩 주나봐요. 여기다가 는 요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5,000원 하면 되겠죠. (5,000원)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그럼 얘도 뭐예요? 왼쪽 곱하기 5,000원이죠? 그럼 는 이거랑 곱하기 5,000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밑에 것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이하 동문 5,000원씩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5,000원이 아니라 5,700원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는 이거 곱하기 5,700원을 다시 써야 되고 다시 자동 채우기를 또 해야 되거든. 시급이 5,000원이었는데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7,000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은 거라. 그것도 귀찮은 거라. 그래서 공통점이 다, 여기 다시 보세요. 공통점이 다 5,000원인데 이 5,000원을 매번 곱했단 말이야. 5,000원이 아니라 6,000원으로 바뀌면 얘를 6,000원으로 바꿔주고 다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는 그러지 말고 여기다 5,000원을 쓰고 얘를 곱하자 이거. 얘를. 그렇죠?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야, 매번 5,000원을 여기다 곱하고 또 5,000원 곱하고, 근데 5,000원에 6,000원이면 또 6,000원 고쳐야 되고 또 고친 거를 또 고쳐야 되고, 그러지 말고 여기다 6,000원이라고 쓰고 5,000원이라고 쓰면 한꺼번에 착 계산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 그럼 보세요. 는 이거 곱하기 얘를 하는 거죠.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걸 하면 되죠. 근데 엔터를 탁 치면 답이 돼. 일단은. 근데 자동 채우기를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답이 이상하게 나올 거야. 얘는 7시간 일했는데 2,500만원 줘야 돼. 뭔가 이상하게 된 거야. 유재석보단 좀 못하지만 그래도 7시간 했잖아.
아니다. 유재석보다 낫지. 보통 촬영하면 뭐 하루 종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7시간 만에 2,500만원 받았으면 악어 이빨 닦는 것도 아니고. 이야. 근데 얘는 4시간 일하는 사람은 빵이야. 5시간 일하는 사람은 계산 못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됐는가를 봤더니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 거. 처음 게 무조건 잘못이야. 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나도 너랑 똑같이 할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첫째가 물속으로 뛰어가면 둘째는 따라간단 말이야. 청 따라서. 첫째를 잘 가리켜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왼쪽에 있는 6시간은 맞고 위에 있는 5,000원은 맞는 것 같은데,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왼쪽의 C 6번째 셀, C 6번째 셀하고 위쪽 위로 3번 갔죠? 거기에 있는 뭐 뒤에 3번째 셀을 곱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럴까? 왼쪽에 있는 거랑 위 15만원 곱한 거 맞잖아. 위 3번째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왼쪽 거랑 위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럼 빵이거든. 없으면 0이에요. 그냥 4시간 곱하기 0 됐으니까 0 된 거고, 얘는 왼쪽 거 곱할 거랑 위로 올라갔더니 거기 글자가 있네. 금액이란 글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랑 글자랑 못 곱하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야. 뭔 소리야? 뭐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에러가 난 거야. 그 에러난 걸 또 곱해도 또 에러가 난 거지. 그러니까는 왼쪽 거는 잘못이 없는데 얘가 문제라. 얘가 위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뒤에 3번째 거. 그래서 뒤에 3이 3번째라고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C6은 무슨 의미예요? C 6번째 셀이란 뜻이에요? 왼쪽 거란 뜻이야? 왼쪽 거란 뜻이지. 그럼 여기서 D3이라는 말은 뒤에 3번째 셀이란 말이 아니라 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뒤에 3번째 가로 인식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 이렇게 달러를 찍어주면은 D 3번째 거 이런 뜻이에요. 그냥 D3이라고 쓰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이런 뜻이고, C 6번째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왼쪽 거 라는 뜻인데, 뒤에 3번째 거 그러면 이렇게 달러를 찍어줘야 돼. 달러. 한번 고치러 가볼게요. 다시 써보지 뭐. 는 왼쪽 거 곱하기 뒤에 3번째 거. 뒤에 3번째 거를 달러를 찍어주려니까 F4번 키 있어요. 키보드 F4번 키. 얘를 한번 뚝 누르면 달러가 촥 나타나. 다시 누르면 달러가 바뀌어. 누를 때마다 바뀌어. F4번 키를 막 누를 때마다 달러의 위치가 양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막 바뀌어. 달러가 다 나와야 돼. 양쪽에 D 앞에도 달러, 3 앞에도 달러가 나와야 돼. 이거는 뭐냐면 D라는 동네하고 3번째라는 동네를 보세요. 이렇게 D라는 동네하고 3번째 동네를 만나면 뭐 돼야 될까? 얘죠? 요거잖아요. 요거 얘를 딱 못 움직이게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달러가. 그러니까 D라는 동네를 고정시켜야 돼. 3번째 줄을 고정시켜야 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달러를 써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양쪽에 달러가 나오게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 거랑 뭐를 곱한 거다? D 3번째 거랑 곱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얘를 자동 체계하잖아요. 그럼 답이 쭉 나와. 이 달러를 지정해 주는 거를 우리는 참조한다 그러죠. 뭐 C의 6번째 이것도 참조야, 참조. 아까 제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5와 3을 더하시오. 그럼 5와 3이란 데이터를 직접 더하는 거잖아. 근데 A의 첫 번째 거랑 C의 두 번째 거랑 더하면 A의 첫 번째 뭐가 있는지 C의 두 번째가 뭐가 있는지 있어야 참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라 그래서 우리가 왼쪽 거에다가 왼쪽 거를 빼라 그랬거든.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참조한다라는 거야. 참조한다 그런 거지. 너 오른쪽에 뭐 있니? 오른쪽에 뭐 있고 왼쪽에 뭐가 있니? 왼쪽에 뭐 있니? 앞에는 위에는 이걸 참조한다 그래. 참조. 근데 참조 방식이 그냥 는 해가지고 몇 번째 셀을 클릭하면 이거는 상대적 참조라 그래. 상대적 참조.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위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으로 2번 가서 아래로 3번 갔는지 그렇게 상대적 참조. 그러면 마치 그림자 움직이듯이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책에 보면은 상대 참조라는 말이 나오고요. 117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꼭대기에 절대 참조라는 말이 나와. 절대 참조는 뭐다? 항상 어느 셀을 고정해서 가리키겠다 이거지. 지금 시간당 금액이 5,000원이라고 뒤에 세 번째를 고정시켜놔 버렸단 말이야. 고정시켜. 그러면 보세요. 얘가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한꺼번에 촥 계산되는 거죠.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절대 참조 계산 방법이라 그래요. 절대 참조.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를 같이 계산했죠. 근데 혼합 참조가 나올 수 있어요. 혼합 참조. 혼합 참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혼합 참조가 좀 복잡해요. 절대 참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랬죠. 칸, 줄, 칸과 줄이 만나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다가 말뚝을 콱 박는 거야.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참조고, 상대 참조는 뭐냐면 뒤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로 막 왔다리 갔다리는 하고 대신에 2로는 못 가. D라는 동네만 있어야 돼. 라든지 아니면 6번째 줄만 움직여. A, B, C, D, E, F, G로 왔다리 갔다리 해. 그래 이렇게 줄 타고 돌아다니듯이. 근데 6번째에서 7번째는 못 내려가. 항상 6번째만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줄 고정. 그래, 줄 고정. 이렇게 하면 칸 고정. 이렇게 한쪽만 고정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문제가 이런 걸 우리는 혼합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이렇게 쓰면은 상대 참조고, 양쪽에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참조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는 줄 고정, 왼쪽에 들어가면 칸 고정. 이렇게 하나만 달러가 표시되는 거는 혼합 참조라고. 우리 117페이지 보시면은 혼합 참조라는 말이 밑에 중간쯤에 보이는데 달러가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아래줄에 보면은 F4번 키를 누르면 상대가 절대가 됐다가 절대가 혼합이 됐다가 다시 혼합이 됐다가 다시 상대로 돌아오고 그런 게 있다더라.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 F4번 키 눌러주면 알아서 바뀌어주고. 응? 예. 오류가 있다 그래요? 잠깐만 가서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나왔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 요 계산하는 게요 197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슈퍼컴퓨터는 그 전부터 계산했지만은 PC는 79년도에 비지칼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계산기도 있잖아요. 우리 주판으로 막 계산하는데
주파는 배운 놈만 쓰잖아. 주판 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타고 다니는 것만 놀아. 흔들기만 하고 노는 거지. 안 되겠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러면 단순히 여기다가 는 5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 5와 3과 4를 더하고 곱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면 힘들잖아. 보편적으로 좀 빨리 계산하면 어떻게 했냐. 빨리 계산하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시작을 했더니 뭐에다 뭐를 더해라 빼라 아까 이런 것처럼 뭐를 더할 수도 있고 뭐의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고 뭐와 뭐를 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계산해 보는 거야. 나누기도 해보고. 근데 지금처럼 어떤 금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탁 답이 나오면 편하겠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기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감성제만 있었는데 사람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 합계도 계산해야 되고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뭐 개수가 몇 개인지도 세봐야 되고 그런 함수들이 기능들이 막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하고 생각을 깊게 해보겠죠. 우리라도 여러분과 저라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걸어다니기 힘드니까는 자전거를 만들었고 자전거는 발이 움직이는 게 힘이 드니까 오토바이 만들었고 비행기 만들고 로켓 만들고 하는 것처럼 엑셀도 뭔가를 자꾸만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 시점에 온 거를 우리가 한순간적으로 배우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적으로 배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한 20년 한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알게 돼. 근데 엑셀을 배운 지 이틀 된 사람은 멍해.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계산하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산악회로 가볼 거예요. 산악회. 지금 여기 보세요. 산악회 보면은 여기 합계가 있죠. 찬조금을 내든 안 내든 월회비를 내든 간에 이 사람이 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월달에 들어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찬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하나 계산하고 자동차기 쫙 하고 하나 계산해서 자동차기 쫙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계산하자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록 잡으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 오기 수시계도 있어요. 자동합계. 홈에도 저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 있어요. 수학기호. 이걸 한번 눌러주면 돼요. 알아서 계산돼. 됐당 편하죠. 그럼 이제 5월달, 6월달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기 좀 써볼까요?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 알아서 바뀌어. 근데 여기 뭐가 없네? 5월달, 6월달에 뭐가 없죠? 요거는 자동차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옆에. 아까 계산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했는데 5월달, 6월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5월달, 6월달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는 합계를 구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럭을 잡고 시그마 기호를 눌러주면은 알아서 합계가 착 나오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애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조차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숫자를 막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여기 합계는 들어갔는데 여기 합계가 안 들어갔거든. 얘 합계가 안 들어가니까 얘도 합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4월달 합계 구한 거랑 6월달 합계 구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자동책으로 쭉 밀고 나가면 되지. 그럼 5월달은 없으니까 0 나올 테고 6월달은 있으니까 나올 테고.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찬조금까지 합계가 최종 끝으로 전체 합계가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5월달, 6월달은 아직 현재 회비를 안 걷었나봐요. 4월달이었나봐 4월달. 그러니까 이제 5월달, 6월달은 낼 거를 예상하고 비워둔 것 같은데,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은 비워두더라도 계산하는 곳 있잖아요. 계산하는 곳. 얘는 마저 해줘야 돼. 이거마저 빼먹으면 얘는 계산 누락돼가지고 허공에 떠버려. 그래서 꼭 합계를 계산하는 공간은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얘가 50만원이든 5만원이든 5천원이든 간에 답이 만들어지면서 전체 합계도 바뀌고 개인 합계도 바뀌고 월별 합계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무슨 뭐 모임에 참여해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총무라면, 회계라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장부에다 쓰죠. 회장님은 회비를 얼마큼 냈는지, 찬조금 얼마큼 냈는지. 총무는 고생한다고 면제 받나봐.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찬조금을 많이 냈네. 그냥 회비 내는 게 적게 먹을 것 같은데. 예. 나머지 어떤 사람은 또 못 낼 수도 있고, 못 내면 못 내는 거지. 여러분이 이 산악회의 총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를 엑셀에다 작업할 거냐, 한글 2010에다 작업할 거냐, 아니면 그냥 뻘건 장부에다가 수첩에다가 가로 세로 줄 쳐놓고 1월달 회비 얼마 내고 2월달 회비 얼마 내고 일일이 손으로 계산할 거냐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를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컴퓨터로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한글 2010으로 할까 엑셀 2010으로 할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엑셀이나 한글이나 어차피 키보드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거는 동일하지만 계산 기능은 엑셀이 탁월하니까 엑셀에다 해야 되겠죠. 이 정도 합계 계산하는 거는 한글 2010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찬조금을 낸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한글 2010은 계산을 못해요. 근데 엑셀은 계산하거든.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제 회비가 걷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총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찬조금의 합계는 계산했는데 찬조금 몇 명 냈냐 이거야. 몇 명 냈기는 1명, 2명, 3명, 4명 냈지. 회원이 9명밖에 없는데 그거 모르겠어? 이거 안 들여다봐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지. 근데 회원이 10만 명이면 어때요? 머릿속에 못 넣어. 누가 회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 못해. 천상 컴퓨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엑셀로 공부를 하실 때는 데이터가 9개, 10개가 아니라 90만 개, 100만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엑셀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하러 가계부를 컴퓨터로 계산해. 이거 몇 개 된다고. 종에다 적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다 계산하려면 종에다 적는 것도 귀찮아, 어려워. 이걸 왜 계산해 우리가? 통계청에 가면 다 있는데. 근데 한번 해보는 것 뿐이고. 이건 중요하지. 내가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거 중요하지. 그렇죠. 그럼 학생이 어떻게 돼? 자기 수첩에다 적겠지. 몇 월 며칠날 몇 시간 근무하고 몇 월 며칠날 몇 시간 근무하고 총 몇 시간 근무했으니까 시급이 얼마고 계산해보면 굳이 엑셀로 안 해도 돼. 근데 회원이 10만 명이고 5천 명이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열흘 21개 아니라 6개월을 하고 7개월을 하고 하면 많아진단 말이에요. 양이. 그때는 엑셀이 아니면 힘들죠.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합계 구하는 거를 가서 여기 합계 구한 거 있잖아요.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해보면 알아서 합계 구한 게 공식이 들어갔어요. 썸 하고 이렇게. 그때 요건 무슨 뜻일까요? 2의 네 번째, 2의 네 번째가 어디 있어? 표 앞에 2만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K 네 번째, K 네 번째는 바로 왼쪽 거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콜론은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전에는 콜론 대신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점점.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엔터를 탁 치면은요 알아서 콜론으로 바뀌어. 점점이라고 썼었어 초기에는. 엔터를 치면 알아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썸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지시를 하면 엑셀이 알아서 촥 구해주더라고요. 이 합계를 구하는 걸 내가 내 머리로 얼마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이 알아서 척척 계산해 주더라 이거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찬조금을 낸 회원 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찬조금을 어떻게 계산해 볼까? 찬조금 낸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명 냈잖아. 뭐라고 물어보면은 넷이라고 나올까? 여기는 호따옴표 같은 거 하나 찍혀 있어요. 여기 뭐 하나 찍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글자가 찍힌 겁니다. 뭘 하나 찍어 놓은 거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는 총 5개예요. 근데 숫자는 4개죠. 얘는 글자니까 빼고 숫자는 4개란 말이야. 아, 숫자의 개수를 세면 되겠다. 이 안에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 보면 5만원 내고 10만원 낸 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는 카운트 카운트라고 쓰셨어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하고 찬조금 아까 이상한 글자가 있는 동네에서부터 저기 5만원 밑에 빈칸까지 하얀색 동네 다. 여기 찬조금 없네.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잡으면 안 돼. 안 되지. 얘가 찬조금 낼 수도 있고 얘도 찬조금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잡아놔야지. 지금은 안 냈지만 다 잡아놔야 돼. 즉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이 동네에 숫자가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함수예요. 숫자가 몇 개 있니? 라고 묻는 거. 엔터를 치면 4라고 떨어져. 카운트라는 함수는 그 안에 숫자가 몇 개 있니? 묻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거 여기 이상한 기호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요. 이거 들어가 있잖아. 얘는 개수에서 포함되지 않고 만약 여기를 이렇게 숫자의 개수가 몇 개 있냐 그러면 2만원 총 5명 냈죠. X는 안 낸 거고 면제는 안 내도 되는 거고 X는 안 낸 거니까 이건 글자잖아. 이거 글자잖아. 여기는 숫자만 계산하라 그러면 5병. 4월달은 5명 납부한 거로 나오는 거죠. 지금 구할 자리는 없지만 그 미납자는 몇 명일까? 미납자는 3명이죠. X라고 되는 게 3명이잖아. 면제는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3명인지를 계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만의 개수는 아니죠. 글자만의 개수 구하는 함수는 또 없어요. 글자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x도 하나, 면제도 하나, x 하나, 그러니까 4명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x만의 개수를 세야 돼. 그렇죠. x만의 개수를 세야죠. 그때는 조건부 개수라 그래. x만을
면제자는 몇 명이냐 물어보면 면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만 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건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게 좀 달라. 근데 숫자만 세라 그러면 카운트고, 함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기능이 많다고. 기능이 우리가 라면 끓일 때하고 곰탕 끓일 때 뭐 뼈다구 국물 낼 때 끓이는 통이 다 다르잖아. 들통에다가 라면 끓여 먹어요? 두 사람이서? 그러진 않잖아. 냄비에다 끓이면 되고. 근데 국물 낼 때는 들통에다 끓여야 편하거든.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다 다른 거야. 함수도 엑셀도 기능이 함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 초보자는 못 외우지.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뭐. 자, 이번엔 찬조금액 중에서 제일 적게 낸 사람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야. 이것도 가능해요. 찬조금액에서 제일 적게 낸 사람 이름이 누구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5만원 낸 사람이 누구죠? 황인숙 씨네. 그렇죠. 제일 많이 낸 사람은 김원민 씨고, 근데 그건 어려워. 그냥 이 중에서 큰 값이 뭐니, 제일 큰 값이 뭐니, 제일 작은 값이 뭐니, 이런 거는 쉬워. 자, 먼저 최고 금액을 계산한 함수잖아요. 최고 금액.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최대값 구하는 함수를 써야 돼. 는 max 괄호 열고, max라는 함수가 뭐냐면 가장 큰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괄호 안에다가 동래를 매겨줘야지. 이렇게 저 이상한 글자서부터 비어있는 데까지. 실제 데이터가 요만큼 있다고 해서 요만큼만 잡으면 안 돼요. 오늘 회장이 천조금을 확 내버릴 수도 있잖아. 마지막도 회원도 천조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블럭을 잡으실 때는 미리 다 잡아놔요. 맥스라는 함수는 맥시멈, 가장 큰 값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쓴 거예요. 맥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닫아도 엑셀이 알아들어. 엔터를 탁 치면 25만원 나왔어. 자, 이제 최저금액 구하러 갑니다. 최저금액. 최저금액은요, 는 MIN, 미니멈의 줄임말이에요. 미니멈. 가장 작은 값을 구하세요 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엑셀은 무조건 괄호를 열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동래를 쭉 블럭 잡아주면 돼. 괄호를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된다 그랬어요. 엔터를 탁 치면은 제일 저금액 5만원이 나온 거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자, 우리 뭐뭐 배웠죠? 합섬, 카운트, 맥스, 미니멈. 하나 더 배워. 그게 평균이야, 평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함수가 기능이 5개인데 합계, 개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구하는 거. 자, 평균 구하러 갈게요. 는 A, V, E. A, V, E라고 썼더니 여기 에버리지라는 게 있네. 이 안에. 여기서 A, V까지만 쳐봐도 나오죠. 에버리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마우스로 따당 치면 알아서 착 펼쳐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중에 에버리지를 딱 클릭해보면 뭐라고 뜨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구한대. 평균. 인수가 뭐야? 인수가
괄호 속에 있는 걸 인수라 그래.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는 하고 카운트 괄호 열고 블럭 잡았지 않습니까? 괄호 속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셀 주소들이. 그걸 인수라 그래요. 자, 얘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제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여기 찬조금서부터 회장 찬조금서부터 저 마지막 회원 빈칸까지 9개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 잡으면 K4부터 K12번째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수라고 한다. 이걸 인수. 이 중에 실제 숫자는 뭐예요? 만원, 25만원, 10만원, 5만원 4개죠? 실제 숫자는 요 4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4개의 평균을 구해. 12만 5천. 근데 보세요. 회장이 30만원 냈어. 딱 입력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회원수도 5명이 냈다 그러고 최대값도 바뀌고 평균 금액도 바뀌고 개인 합계도 바뀌고 월별, 찬조금별 또는 전체 합계가 다 바뀌잖아. 알아서. 이 하나 바뀌는 순간 알아서 착 바뀌더라 이거죠. 이게 엑셀의 재미야. 데이터가 바뀌면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숫자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되지만 컴퓨터는 숫자가 바뀌면 공식이 들어가 있잖아. 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아서 계산해 준다고. 엑셀이 편해요. 근데 편리성은 있는데 머리가 나빠져. 계산을 안 해버릇해서. 제가요 컴퓨터랑 한 세월 보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증후군이라고 있어. 디지털 증후군. 뭐를 못 외워. 전화번호 잘 못 외우고 뭐 간단한 숫자 계산도 잘 안 되고 컴퓨터에 너무 의존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걸 얻었어요. 뭐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넷하고 아까 4명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회비 낸 사람이 4명인데 4라고 나오면 조금 안 이뻐. 4명하고 나오면 좋겠대. 4명하고 나오면 좋겠대. 이제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야. 여기다가 내가 키보드로 4명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 4명하고 쓰는 거 아니죠. 이렇게. 왜? 명령을 걸었잖아. 명령. 그럼 이 명령에 맞춰서 몇 명하고 나와야 되잖아. 자, 책에는 뭐라고 됐나 보세요. 124페이지 8번. 여기 수식에 가서 요거 수식 있잖아요. 여기 수식에다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 앰퍼샌드는 뭐라 그랬죠? 앰퍼샌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좌우를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왼쪽이 4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 왼쪽에 있는 결과, 카운트에 의한 결과 4하고 뒤에 명이란 얘를 이렇게 얘를 따옴표를 빼면 안 돼요. 따옴표를 빼면 명이라는 명령어로 인식해. 명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얘가. 그래서 에러나요. 야, 그 이름을 모르겠어. 명이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옴표에다 써줘요. 따옴표. 그러면 4명하고 붙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원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원자 25만원 하고 나오면 좋겠죠.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원자 쓰면 될까요? 되겠지. 근데 이게 사라졌어. 컴마가 25만원 할 때 250, 000 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앰퍼샌드에다가 원자를 쓰면은 원래는 25만이거든? 컴마가 없는 숫자였거든.
근데 그게 사라지고 그냥 원자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안 이쁘거든요. 그러면 25, 250에서 컴마 25만 원은 못 만드느냐? 만들긴 만드는데 그러면 또 복잡해져.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원자를 붙이던 여기다 명자를 붙이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앰퍼샌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글자가 돼요. 얘는 숫자예요, 숫자. 근데 얘는 글자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얘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계산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얘를 대상으로. 그럼 얘는 계산에서 빠져. 글자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이렇게 쓰면 숫자잖아. 이러면 숫자잖아요.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때 포함이 되거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요거 지우고, 명자만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명자가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컨트롤 1번. 아까 셀 서식이라 그랬죠? 셀 서식.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 서식에 가서도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이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 있죠.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원자라고 쓰세요. 원자라고 쓰세요.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따옴표에다 쓰던 따옴표 없이 그냥 원자만 쓰던 알아서 엑셀이 알아 도와줘. 확인 누르면 원자 붙어요. 원자가 아니라 명자지, 명자. 근데 얘는 숫자예요. 얘는 숫자야. 뒤에 명자가 붙었지만은 얘는 그냥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붙는 거고 실제는 숫자야. 아까 뒤에다가 이렇게 명자를 붙이면 이건 글자가 된다고. 이건 글자가 되고 이렇게 써가지고 숫자로 나온 거에다가 셀 서식을 고쳐주면 셀 서식을 지정해주면 숫자인데 글자처럼 보이는 거죠. 얘는 숫자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25만원 어떻게 쓸까? 원자 어떻게 쓸까?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G 슬래시 표준 말고 샵 코마 샵샵 0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샵 코마 샵샵 0이라는 거 있을 거라고. 왜냐면 샵 코마 샵샵 0은 뭐냐면 이렇게 25만원 같은 경우 천 단위마다 컴마가 들어가잖아요. 쉼표가. 그걸 지정해 주는 게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뒤에다 원자를 쓰면 돼. 여기다 원자를 쓰면 얘도 원자가 나와. 이렇게 쓰면 얘는 숫자예요. 둘 다.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원자를 쓰게 되면 뭐가 된다? 글자가 되고 컴마도 깨져. 이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기능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엑셀이 어떤 애인지를 알아야 내가 걔를 막 이랬고 저러고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대편을 모르면 내가 못 이겨요. 자, 지금 127페이지 보시면은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그 밑에 보시면 뭐 할인 금액 구하는 것도 있고 실금액 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직접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열기 눌러서 7장 혼자서라는 걸 한번 열어서 보세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